반갑습니다. 뉴파인 과학을 총괄하고 있는 원장 김훈희입니다. 앞으로 학교들 설명회가 다다다 이렇게 있잖아요. 가시면은 이제 새로운 교육 과정에 대해서 많이 설명들을 할 텐데 미리 알고 가는 시간, 좀 지식을 쌓는 시간으로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엄청나게 좀 바뀌거든요. 그 바뀌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할지 그런 것도 솔루션 좀 드릴 거니까 조금 귀를 좀 세우시고 좀 학습을 좀 해서 엄마가 뭘 알아 그러면 나도 알아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게, 그게 목표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의 이제 교과서 페이지만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정확하게 양이 2배가 증가했습니다. 거의 정확하게 해야 될 양이 2배가 증가했다.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과탐2가 이제는 상대평가로 들어와야 된다. 거기에서 암주 큰 부담을 느끼죠. 아직까지도 이제 고3이 안 되어봤기 때문에 새로 교육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도 학교마다 다를 건데, 어쨌든 과탐2 자체는 매우 어려운 과목임은 분명합니다. 2025학년도 20시를 좀 보면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 놓은 것들만 좀 봐보실게요. 이제 여기 있는 민사고, 하나고, 외대부고는 수시 정말 잘 보내는 대한민국의 탑3 학교라서 이제 이미 넣어놨고, 그래도 전교생 대비 재학생 서울대 비율은 한 10% 내외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1명 서울대 간다라는 거죠. 하나고 같은 경우에는 4.2등급도 서울대를 간다, 학교에서. 4.2등급이면 보통의 학교에서는 진짜 좀 그런데 저 학교는 서울대를 간다. 왜 그러냐? 4.2등급이라고 하는 이 등급 자체는 분명히 매력이 없죠. 매력이 없는데 다른 곳에서 충분히 어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에 있는 학교들을 좀 보면 충남 삼성고 23등, 한일고 24등, 이제 북일고 28등 랭킹되어 있고, 한민고도 49등 랭킹되어 있습니다. 꽤 잘 보내는 편이에요. 4%에서 2%. 화성고가, 화성고 좀 보세요. 여기에 빵명이었잖아요. 2022년도에. 수시로 1명도 못 보낸 학교였는데 1명, 4명, 5명까지 이렇게 약진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화성고가 커리큘럼 상으로는 큰 매력까지는 아직 안 보이는데 학교에서 수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시에 대한 실적이 아주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마고는 안타깝게도 이 순위권에 없기 때문에 이제 아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수시를 잘 보내는 학교들은 왜 등급이 그렇게 안 좋아도 수시를 잘 보내는가, 이런 이야기를 조금 앞으로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의 방향성이거든요, 이게. 겨울방학 가장 이제 빡시게 공부를 좀 해야 되는 시기가 좀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2022년도 개정교육 과정이죠. 7년마다 한 번씩 바뀌니까 이 전 개정교육 과정이 15 개정교육 과정, 이제 우리는 2022 과정, 우리 대입은 2029 대입입니다. 2029학년도에 우리는 대학을 간다. 2029학년도에 딱 20살 되는 거죠. 2028 대입이 아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2028 대입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여기에 계속 촉각을 곤두세워야 되고, 그 발표가 언제 되냐면 이제 내년 4월 말, 4월 30일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한번 세미나 다시 열어드릴게요. 자, 어쨌든 지금 이제 발표된 거, 확정된 건 2027학년도까지 발표가 되었고, 전국 단위로 보면 수시 모집이 80%, 그리고 정시 모집이 약 20%고요. 추이를 보면 수시가 조금 늘고 있고 정시가 조금 줄고 있긴 합니다만, 요건 전국 단위인 거고, 수도권 단위로 보면 정시 모집이 약 38% 정도가 되고, 나머지 수시가, 나머지 이제 60%가 수시 모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시가 많다.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건 사실 명문고에서는 생각지 않는 전형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 전형 현재에도 이제 내신의 생기부를 같이 보거나 혹은 내신의 수능 최저를 같이 보는 학교들이 대부분이죠. 명문고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따로따로 보는 학교 가끔 있는데, 대부분의 명문고들은 사실 같이 보죠. 내신도 보고 교과 전형인데도 생기부도 보고, 작지만 수능 최저도 보고, 이렇게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9등급 체제에서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9등급 체제에서도 저 내신을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잘 안 믿죠. 근데 우리는 몇 등급 체제예요? 5등급 체제니까 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겠죠. 그럼 뭐가 증가하겠어요? 얘들, 그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시다시피 이제 다 보는 겁니다. 내신도 보고 생기부도 보고 뭐 기타 등등 다 보는 건데, 여기에 뭔가 한 개가 추가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이제 확률이긴 합니다만 대학 면접이 빡세게 추가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서울대를 기준으로 하면 서울대 학종에서 1차 통과 딱 하고 2차 면접에서 통과하는 일반고 친구들 몇 %쯤 될까요? 1차 서류 통과하고 2차 면접장에 갈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통과하는 일반고 친구의 비율은 2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특목자사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 제대로 실력이 없으면 면접에서 탈탈 이렇게 좀 털리기 때문에
그 서울대뿐만이 이제 아니겠죠. 이제 수능도 좀 약해지고 이렇게 내신도 조금 약해지니까 면접으로 변별을 하려는 학교가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 학교 공부만 제대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면접장에 가가지고 실력을 다 발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공부의 깊이를 더 해야겠습니다. 정시는 아시다시피 수능 위주 전형인데 이제 최근에 8개 대학까지 발표가 됐죠. 마지막 경희대까지 생기부랑 내신을 같이 보는 대학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 2028년도에 8개라는 뜻이니까 이제 아마 좀 더 늘 것 같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우리 입시 2029가 되면 조금 더 대학들이 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상대적으로 이 친구가 많이 조금 뜰 거예요. 제 예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보르거든요. 학교 내신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정시를 보기에는 정시의 생기부도 이제 들어간대. 그러면 얘밖에 안 남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좀 많이 뜰 것이다. 근데 지금은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고2 겨울방학 되었을 때 넌 논술에 이렇게 좀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아직까지는 신경 쓰지 말자. 자, 그럼 우리는 이 세 가지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이 세 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내신입니다. 저 빨간색. 저게 안 나오면 나머지가 의미가 없어요. 일단 저건 잘 나오고 봐야 되는 거니까. 내신, 그리고 수능, 그리고 생기부 이 세 개를 다 준비해야 되고 지금 고3 올라가는 친구들은 그래도 여기 몰빵할 수 있죠. 사탐론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이제 이게 망가지면은, 이게 망가지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대학 갈 때는 사실상 그 정시 100%였잖아요. 시험 한 방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그게 아니죠, 이제. 우리가 고3 때 받던 스트레스를 이제 우리 친구들은 3년 내내 받게 되는 친구들. 그래서 학교 자퇴하고 재입학하겠다는 친구도 전국에 꽤 생기고 있는 모양새고. 자, 내신은 일반고가 확실히 유리합니다. 이제 이 전까지는 이제 9등급 체제에서는 199.x 점수가 나와도 나는 전략적으로 뭐 일반고를 갈래 이렇게 해서 일반고를 가서 1점 빵빵 받고 교과 전형으로 대학 가는 케이스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1점 빵빵이 9등급제는 흔하지 않죠. 근데 지금은요 꽤 흔하죠. 그러니 저 1점 빵빵을 받는 게 큰 의미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영향력이 좀 줄어드는 거죠. 일반고가 유리했는데 그게 좀 아니게 됐다. 전략적 일반고 선택은 상당히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맞습니다. 이건 특목자사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이게 4.0 하나고가 서울대를 가는 게 얘 때문이거든요. 얘 때문에. 근데 이거는 사실 수능 같은 경우에도 좀 약화되죠. 얘 같은 경우에 좀 약화되죠. 상대적으로 얘가 좀 변별력이 세지는 겁니다. 그러니 어느 학교를 가시든 간에 요걸 챙기셔야 돼요, 이제. 요걸 좀 챙기셔야 되고. 제가 할 일도 이제 저도 수업 준비를 열심히 하겠지만 그래도 아이들 요거 상담해 주는 거에 시간을 좀 많이 쏟을 예정입니다. 아예 감을 못 잡더라고요. 자, 바뀐 수능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국어는 시험 범위가 좀 늘었죠. 원래 선택으로 2개 했던 것들이 딱 묶여가지고 국어는 시험 범위 좀 늘었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미적투가 아예 싹 빠져가지고 시험 범위 좀 줄었죠. 문과 수학으로 모두 보게 되고 과학 사회 같은 경우에는 통합과학, 통합사회로만 시험 보는 거니까 상당히 시험 범위가 좀 많이 줄었죠. 그런 이 수능 같은 경우에 대학이 그렇게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이따 서울대 자료 보겠습니다. 자, 서울대 2028학년도 이거 찍으시면 안 돼요. 비공개 자료인데 어떻게 유출돼가지고 아무튼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생기부를 좀 보고 있는데 안 된다니까. 자, 3배수를 뽑습니다. 수능 1단계로 3배수를 뽑아요. 지금은 이제 2배수를 뽑죠. 네, 3배수를 뽑습니다. 좀 늘어났고 이렇게. 그리고 원래 지금까지는 수능 80점에 이제 생기부 20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점수가 좀 바뀌었죠. 수능 60점에 거의 반반 이렇게 생기부 점수를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기 있는 학과 같은 경우에 화생공 지금 인기 있잖아요. 화생공에서 이제 꼴등이 30등인데 정시로 30등과 27등의 점수 차이가 몇 점인 줄 아십니까? 21등 실컷이니까 30등과 21등의 정시로 입학한 친구들의 점수 차이가 0.9점밖에 안 납니다. 네, 타타타타타타닥 붙어있죠. 그런 이 점수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 네. 자, 그리고 재밌는 게 지금까지 2배수를 골라서 뽑을 때에는 표준 점수를 탁 이렇게 컷해가지고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동점자가 거의 없다.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서울대 어떻게 할 거다? 등급 합산으로 3배수를 뽑을 거니까 동점자가 무지막지하게 생길 거다. 근데 그 무지막지한 동점자를 어떻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다 일단 합격 처리하고 2단계에서 내신으로 변별을 하겠다. 서울대에 강한 의지가 보이고 있고 그 내신 같은 경우에도 A+부터 D까지 쭉 이렇게 좀 늘렸습니다. 지금은 3단계인데요. 7단계로 늘렸습니다. 입학 사정관 2명이서 각각 평가를 하는 거니까 경우의 수는 7 곱하기 7이 되겠죠. 49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근데 점수가 간격이 얼마입니까? 2점이죠. 근데 아까
30등, 21등 몇 점이라 그랬죠? 그죠? 크다. 아주 크다, 이게. 그죠? 무시할 수 없는 점수입니다. 그러니 생기부가 망가진다 그러면 수능 몇 문제 좀 손해보고 들어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서울대인데 몇 문제면 아주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보통은 이 서울대를 먼저 어디든 얘기 드리는 이유가 나머지 대학들이 스물스물 이 대학들 따라가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방향성도 사실 지금은 서울대를 봐야 한다. 자, 정시 학생부 대학 반영을 하는 대학 이제 19일까지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대부터 고대까지 8개 대학이 이렇게 많게는 40% 그리고 적게는 연대 5% 뭐 하자는 건지 5% 이렇게 반영을 하지만 어쨌든 다 반영을 하는 추세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교과 전형의 지금 현재 9등급제에서 교과 전형의 생기부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이 빨간색 쳐진 것들이거든요. 이 빨간색 대학들은 이제 교과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생기부를 정성평가로 보고 있는 학교들입니다. 수능 최저는 거의 다 있죠. 거의가 아니라 다 있죠. 이렇게. 이 2개 빼고 다 있네요. 거의 다 있고, 이렇게. 자,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명문대들은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수능과 생기부를 지금도 보고 있는데 5등급제로 바뀌어버리면 이제 내신 파워가 조금 더 싸그라들면서 수능 최저가 조금 더 이제 좀 난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영 비율 올라가고 요것도 현행 같은 경우에는 에버리지 2등급이거든요. 2등급. 근데 그 2등급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죠. 그러니 교과 전형으로 전략적으로 일반고 가서 1점 빵빵 받고 대학을 쑥 프리패스로 들어가는 시대가 이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 준비해야 한다. 자, 여기에서 이제 5등급제가 상대평가인데요. 이게 고등학교 끝까지 상대평가입니다. 3학년 1학기까지 우리한테 필요한 건데 거기까지 상대평가고 여기 빨간색은 절대평가인데 이 빨간색이 뭐냐면 이름 이상하고 긴 것들 있잖아요. 필수 아닌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빨간색인데 어떤 학부모님께서 좀 상대평가를 조금 적게 선택을 하고 이 절대평가 과목을 좀 끼워 넣으면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등급에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대학교의 입학 사정관님한테 바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모두 걸 수 있어요. 연세대학교는 안 바꿔주시거든요. 서울대학교는 입학본부에 전화를 하셔서 사정관님이랑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면 바꿔줍니다. 상담 다 할 수 있어요. 이 똑같은 질문을 한번 여쭤봤더니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아버님, 어떤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우수한 학생인데 얘를 상대평가로 평가를 하든 절대평가로 평가를 하든 이 학생이 달라집니까?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상관이 없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친구를 좀 지향하라고 하고 싶은 게 얘를 선택하면 얘 개수가 줄어듭니다. 얘 필수 과목을 줄이면 안 되거든요. 꼭 들어야 할 필수 과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들을 선택을 하시면 나머지는 자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5등급제 상대평가를 피하려고 어거지로 선택하면 티 나겠죠. 그런 스토리텔링을 하시면 좀 손해를 봅니다. 자, 현행 9등급에서 딱 2등급씩 잘라가지고 현재 보시면 됩니다. 1, 2등급이 1등급으로 바뀌고 3, 4등급이 2등급으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등급 밑으로는 아직은 생각 안 하실 거기 때문에 2등급까지 본다면 1, 2등급이 1등급으로 바뀌고 3, 4등급이 2등급으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산술적으로만 계산을 해서 현재는 9등급제에서 1점 빵빵이 이제 250명 가량 된다고 합니다. 근데 메가스터디에서 설명회 때 들어보니까 이제 지금 5등급제가 되면 1점 빵빵이 7,000명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좀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니 이제 1점 빵빵이 9% 1점 빵빵과 1% 1점 빵빵은 사실 다른 1점 빵빵이잖아요. 이제 그걸 구별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할 것이다. 내신 변별력을 확실히 줍니다. 근데 이제 여기도 반대 의견도 있으세요, 분명히. 왜냐하면 이 9등급제까지는 보통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상대평가를 보는 9등급제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5등급제는 3학년 1학기까지 다 보는 거잖아요. 여기에서까지 1점 빵빵을 유지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보다 느는 건 맞는 것 같죠. 현재보다는 분명히 늘 것 같습니다. 자, 현재 5등급제가 한 학기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성적이 한 학기 이렇게 나왔는데 그걸로만 생각을 했을 때 1.6등급 정도가 되면 인서울을 할 수 있다고 이제 결과가 나왔거든요. 일반적인 학교 기준입니다. 1.6등급, 안전하게 1.5등급 정도가 되면 이제 일반적인 명문대 인서울에 진입을 할 수 있다라는 결과를 이제 냈는데 아마 이 컷은 지금보다 좀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학년 올라가게 되면 살인적인 과목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조금 이따가 체감하시겠지만. 그러니 이거는 좀 0.3포인트 가량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2 이상이 뜨면은 명문대는 좀 힘들다. 2 이상이 뜨면은 1.xx는 나와야 한다. 2028학년도 대입을 좀 보면은 그냥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그냥 종합 수능 내신 비교과를
골고루 다 챙기는 친구만이 입시에 성공할 수 있고 편향적으로 챙기는 친구가 조금 위험할 수 있죠. 면접이 좀 많이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재시문 면접이라고 해서 보고 있는데 이제 어떤 한 지문을 주고요. 그 지문에는 이제 통합과학과 물리 원투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겠고 문제를 풀어가지고 구두로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재시문 면접입니다. 근데 이제 연대가 그걸 지금 과학을 신설해가지고 따라하고 있고 서울대는 면접을 또 다른 형태로 바꾸는데 좀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런 이 면접에서 사실 많이 우리 이제 일반고를 갈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광탈을 할 거예요. 이 면접에서. 왜냐하면 특목자사랑 배우는 커리큘럼 자체가 아예 다를 거기 때문에 심화도가 다르거든요. 이 면접 준비를 따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학원에서 이미 배울 때 학교에서는 잘 안 할 거고 학원에서 배울 때에는 조금 심도 있게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커리큘럼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정리를 좀 하면 이제 내신을 반영하는 건 정식 교과 학종, 그러니까 못 빼고 논술 빼고는 내신 다 반영한다. 논술 빼고는. 내신 등급은 이제 주요 전 과목은 상대평가 5등급이다. 수능 과목은 과학 같은 경우 통합과학 끝. 네, 심플합니다. 생기부를 반영하는 건 정식 교과 학종. 그러니까 그 뭐 빼고 다 한다. 논술 빼고 다 한다. 논술 빼고. 우리가 챙겨야 하는 건 정식 교과 학종을 다 생각을 해두고 이제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 거죠. 사진은 요걸 찍으셔야 돼요. 여기 나와 있긴 하지만. 네. 네, 저희가 개원한 지가 고3이 이제 생기고 3년 차 돼가고 있는데, 네, 드라마틱한 네,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스타에 올리시고, 네, 뉴파인 부탁드립니다. 네, 뭐 일일이 다 열거를 해드리고 싶지만, 이제 저 뒤에 두 분이 더 설명회 준비를 하셔가지고, 여기서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비고 1이 배울 과학 교과를 좀 말씀드리면, 세 가지가 있어요. 공통 과목은 고1 거예요, 고1 거. 고1 거.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통합과학을 1년 배웠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든 과목을 학기별로 배울 거기 때문에 통합과학도 1, 2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이유가 1학기, 2학기라는 뜻이에요. 1학기, 2학기. 공통 과목은 고1 거, 여기 일반 선택 과목은 고2 거, 고2 거. 이제 여기에서 물화생지 이렇게 있는데 과거의 원 과목이에요. 물화생지 원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진로 선택은 고3 거. 고3 건데 여기에서 이게 이름들이 좀 이상하죠. 이렇게. 과거의 물화생지 2예요. 근데 이제 물리 2를 반으로 쪼개 이렇게. 그래서 두 과목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름도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학 이런 식으로 이름을 좀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2예요. 2 과목이에요. 이 2 과목을 두 개로 쪼개서 한 학기씩 배우게 됩니다. 한 학기씩. 자, 근데 문제는 이건데 요것도 한 학기에 배우게 돼요. 근데 이거는 우리 선배들은 1년 동안 배웠던 건데 우리 친구들은 똑같은 양을 한 학기에 그냥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 수업 시간을 2배로 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똑같은 수업 시간에 1년 배울 양을 한 학기로 배우게 되니 이게 아직 이제 우리 이제 1년 선배가 마루타가 돼줘야죠. 이제 고2가 처음 이제 시행을 하는 건데 어떤 식으로 나올지 예상은 됩니다만 왜냐하면 진도를 다 못 나가죠. 당연히. 못 나가면 어떻게 나갈까요? 학교 선생님이라면 이게 다 어차피 다 못 나가 제한된 시간에 그러면 저 같으면은 수능에 나오는 걸 위주로 나가겠습니다. 아마 그렇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거 머리에 좀 각인을 해가세요. 고급자가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고급자가 붙어 있는 거. 대학을 이과 계열 쪽으로 나오신 분이라면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뭐 배우죠? 필수 교양 과목으로 일반 물리학, 일반화학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겁니다. 요게 대학교 1학년 과목들인데 원래 고급 붙어 있는 게 특목자사에서만 개설을 할 수 있는 과목이었거든요. 원래는. 근데 2022학년도 개정으로 내려오면서 일반고에서도 개설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고에서 막 깔아도 되는데 안 깔죠. 왜냐하면 아무도 안 들을 거니까. 일단 이 고급자가 붙어 있는 거 잘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리고 이거 좀 제일 중요한 건데 직업을 세특에 연계시키면 안 됩니다. 그게 진로가 아니에요. 직업은 진로가 아니에요. 되게 학생들도 많이 실수하는 건데 직업을 세특에 연계시키면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거 엄청 위험해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난 약사가 될 거야. 그럼 통합과학에도 약이야기 쓰고 물리학에도 약이야기 쓰고 화학에도 약이야기 쓰고 국어에도 약이야기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 진짜 제일 싫어하는 꼴불견 생기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내가 1점 빵빵이다. 그러면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잘 안 됩니다. 과목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물리학은 물리학스럽게, 국어는 국어스럽게, 영어는 영어스럽게 하고 진로는 여기에서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름이 뭐죠? 진로 선택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그 전까지는 제발 직업이랑 세특이랑 연계시키면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각 과목에 충실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걸 대학이 원하는 거지
직업을 미리 설정을 해? 고1이 어떻게 직업을 설정을 합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고1 때 직업이라는 걸 머릿속에 떠올려 보셨어요? 아무도 안 그랬을걸? 그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애들은 직업 대봐 그러면 10개도 못 됩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직업을 떠올려요? 그런 게 아니고 교과 과목에 충실하고, 예를 들어 지금 물리학과로 올 거다 그러면은 꼭 해야 되는 필수 과목을 좀 이수해 주세요라는 거죠. 뭐가 있겠죠? 당연히 물리랑 수학이 있겠지, 그지? 근데 이제 물리 같은 경우에도 내가 물리를 정말 좋아하면은 물리를 심화로 이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요런 걸 좀 이수를 해달라는 거예요. 교과목 선택 자체가 진로인 거지, 그 직업의 세특 내용의 직업을 막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건 별로 좋은 생기부가 아닙니다. 지양합니다, 지양. 자, 우리 예비고1은 모든 교과가 한 학기 커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예를 들어가지고, 물리학 1이라고 하는 게 2학기에 끝났다면, 지금의 물리학 한 학기에 끝나는데, 페이지 숫자는 어때요? 거의 똑같습니다. 비상교과서 기준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실감나게 좀 보여드릴 텐데, 어쨌든, 물리 1, 물리학 페이지도 거의 똑같고요. 화학도 조금 늘었죠. 화학은 평형이라고 하는 게 화학 2에서 내려오면서 조금 늘었습니다. 생명과학도 거의 비슷하고 이제 지구과학도 거의 비슷하죠. 2학년 1학기가 지금 핵심 변수예요. 핵심 변수. 왜냐면 1년 동안 배울 걸 똑같은 수업 시간에 한 학기 만에 배워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뭐 수능에 연계된 것만 배울 거냐. 그런 게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런 겨울방학 때 한 바퀴를 돌리긴 돌릴 건데, 근데 이게 어떻게 나올지 학교마다 너무 다를 거죠. 화성고는 예측이 됩니다. 수능 하겠죠. 화성고는 정시학교니까. 자, 그래서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눈으로 보는 게 제일 낫죠. 이거는 공부 개정교육과정. 자, 통합과학 어디 있니? 이게 통합과학이에요. 1년 동안 배우는 거. 비상교과서입니다. 1년 동안 배우는 거. 보통의 학교들은 3과목 선택하거든요. 물화생 이렇게 3과목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자, 1학년 거, 그 다음에 이게 물화생지거든요. 물화생지 1이에요. 이 중에서 3과목 선택해가지고 요만큼 고2 때 배우는 겁니다. 지금도 나와라. 자, 지금도 죄송합니다. 네, 지금도 고1과 고2를 비교하면 내용 차이가 조금 나죠. 근데 문제도 이게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세마고 진학하시는 분들은 잘 기억해야 되는데, 세마고는 이게 3개가 아니야. 몇 개죠? 세마고는 요게 4개예요, 4개. 4개 다 해야 돼, 물화생지를. 그러니까 지금도 미쳐요, 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생기고 못 생기겠다. 그러니까 정시로 포기를 하고 도망가 버리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아, 큰일 난다, 큰일 나. 큰일 안 나겠죠. 좋은 대학을 못 갈 뿐인데. 자, 아무튼 네, 지금 현재도 이렇게 양이 좀 많아진다. 근데 과탐2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고3 같은 경우는 상대평가가 아니죠.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되게 쉽게 문제를 내거든요. 근데 새로운 교육과정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아이고, 비상교과서 기준입니다. 이게 통합과학 1이고요. 이게 통합과학 2입니다. 고1 때에는 요거 하면 돼요. 전국 어느 학교든 과거 영재고를 제외하면 요거 하면 됩니다. 요거. 북일고도 요거 하면 돼요. 똑같아요. 자, 근데 자, 하나, 둘, 셋. 자, 보통은 이제 3과목을 2학년 1학기 때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2학년 때가 아니라 2학년 1학기 때 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세마고가 되면 세마고는 이제 2학년 1학기 때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까지 얹어가지고 과탐2 3개 이렇게 해서 이제 2학년 거 2학년 분량, 요게 이제 1학년 분량. 요거 안 하고 갈 거예요? 고등학교 때 이거 안 하고 들어간다고? 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3학년 1학기도 있어요. 3학년 1학기도 추가돼야지. 그러니까 세마고를 가게 되면 요만큼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 기존 선배들은 요거 하는 건데, 우리 친구들은 요거 해야 돼요. 여기에서 조금 빼면 이제 다른 학교 되는 거죠. 차이가 좀 심하게 나죠? 그러면은 통합과학 때 성적이 좀 안 나올 수 있지. 안 나올 수 있어요. 화성고를 진학을 했다. 3 뜰 수 있지. 뜰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그 끝까지 잡고 있으면 변별을 어디에서 날 것 같아요? 2학년 2학기. 과탐2 들어갈 때 변별이 싹 나버릴 겁니다. 남자애들 중에서 똘똘한데 안 성실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내신 좀 안 나올 수 있어요. 통합과학 때 조금 밀릴 수 있다고. 한두 개 틀리거든요. 그럼 등급 확 내려가고. 그런 친구들이 멘탈만 잡고 있으면은 2 들어갈 때 날라다녀요. 그때는. 그러니 가능하면 저거는 꼭 한번 짚고 들어가자.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정말 지금 대치동 사색 영어뿐만이 아니라 지금 과학 선행도 쭉 연령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왜냐면 과학은 선행이 심해요. 수학은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과학 같은 경우에는 나선형으로 배우기 때문에 중학교 때 역학 배워요. 통합과학 때 역학 배워요. 심화로. 그리고 물리화 때 또 역학 배워요. 물리투 때 또 역학 배우거든요. 계속 이제 어려워지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심화한다. 그냥 선행, 이거 쓰면 안 되죠, 단어를. 아무튼
위로 올라갈수록 심화가 자동으로 돼요. 그러니 과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진도를 한번 빼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수업 시간에 이걸 처음 들으면 안 되거든. 그죠? 어려운 내용인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이걸 처음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수업 시간은 뭘 해야 돼요? 학교 수업 시간은 출제자가 앞에서 강의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뭘 강조하지? 이렇게 보고 있어야지. 그걸 처음 들으면 안 돼요. 5개의 반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번 겨울방학 때 반인데요. 자, 일단은 이제 마스터 수능 통과, 이제 통합과학 처음 배우는 친구들 이쪽으로 이제 들어오시면 되고, 심화 수능 통과는 이제 중등 과정이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통합과학 처음 배워도 중등과학이 엄청 잘 되어 있다. 이쪽으로 제가 추천을 할 거예요. 물론 테스트 볼 거고. 통합과학 한번 받긴 봤는데요 정도가 되면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화생 기본반 이렇게 있고요. 물화생 심화반까지 이렇게 있고, 심화반까지 거치고 나면 의치대반은 투하는 반, 과탐 투하는 반 이렇게 5개의 레벨로 있고요. 당연히 의치대반은 시험 볼 겁니다. 시험 범위는 물리원, 전범위, 화학원, 2단원 빼고 볼 거고요. 논술형으로 볼 거고 어떻게 풀었는지를 다 일일이 저희가 확인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험 인원이 많으면 뭐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 어쨌든 의치대 반만큼은 논술형으로 시험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5개의 반이 이렇게 있는데 뭐 예시 몇 가지 좀 들어보죠. 자, 과학이 처음이다 우리 애는. 자, 그러면 마스터 통합과학 꼭 들어줘야 되죠. 이건 꼭 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선행 한 개 가져갈게요. 물리학 가져갈게요. 물리학. 혹은 화학. 제가 임의로 했는데 혹은 화학 가져갈게요. 한 개는 가져가야 돼요. 나중에 처음 들어보면 안 되거든요. 여름방학 때는 이제 물리원 좀 심화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화학 가져가고 이렇게. 그 다음 겨울방학이 또 돌아오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투 시작하는 거죠. 물리심화 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화학원도 심화 가져가고, 그 다음 여름 돌아오면은 또 물리투 한 과목 더 가져가고, 물리투 2과목이잖아요. 더 가져가고, 이제 화학도 이제 2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로드맵을 학생별로 다 다르게 짜 드릴 겁니다. 이 다음에는 뭐 신청하세요 이렇게 드릴 거예요. 이런 친구들 많지 않길 바랍니다. 자, 통합과학만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 들어올 때는 심화수능 통과에 들어오면 되고, 그 다음은 이제 한 과목 선행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로드맵 쫙 이렇게 짤 거예요. A, B, C, D, E까지 있으니까 이제 대충 우리 아이가 어느 학생에 해당이 되는지 좀 대입을 해보면 과목 선택이 좀 쉽지 않을까 싶어요. 자, 통합과학은 다 했어요. 이제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물리원을 한번 해봤어 이런 친구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물리원 심화만 바로 들어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화학 선택해가지고 투트랙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2개씩 제가 묶어서 드리는 이유가 아까 책 2개 보셨죠? 안 그러면 끝까지 못 나가요. 이게 안 그러면. 근데 여기에 심지어 뭐가 빠져 있어요. 생명과학도 빠져 있다. 그건 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물리화학 가져가야 돼요. 자, 맨 마지막까지 2를 어쨌든 학교 내신 들어가기 전까지는 다 빼는 걸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친구도 좀 많겠죠. 이제 물리원 화학원 해봤어요. 완성은 안 됐는데 그래도 한번 들어봤어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심화반으로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투트랙으로 쭉 가시면 되고요. 그냥 다 했다 그러면 의치관리반으로 제가 이거는 이때쯤 가가지고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야, 이러면 너무 좋겠지. 다 했어 이제. 물리원 다 했고 화학원 다 했고 수능 문제 풀면은 거의 다 맞아요. 이런 친구들은 이제 의치반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치반 같은 경우에는 2를 그냥 쭉쭉 나갈 거예요. 2를 이렇게. 자,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이거 좀 기억해 주세요라고 한 게 있죠. 고급 시리즈들 좀 잘 기억해 주시고, 제 수시를 잘 보냈던 학교들의 특징 지금부터 좀 볼 건데, 이제 저 학교들은 왜 수시를 저렇게 잘 보내나 이런 것들을 교육 과정 커리큘럼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마고랑 기수가 똑같아요. 하나고가 테마고랑 똑같은 연도에 설립을 해가지고, 자, 지금 빨간색을 보시면 빨간색은 일반 고등학교 커리큘럼이에요. 얘들은 트랙이 3개가 있는데 100, 200, 300. 근데 이 보라색 트랙을 타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죠. 하나고까지 가서 이제 일반고 커리큘럼을 타는 친구들은 거의 없고요. 제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선형대수학, AP통계학, 이산수학, 이런 것들은 전공 과목이에요. 대학교 전공 과목. 이런 것들을 수학에서 아예 밀어버리고요. 과학 같은 경우에도 해성역학, AP화학, 이런 것도 전공 과목이죠. 그죠? 이런 것들로 그냥 확 밀어버리기 때문에 생기부의 이수 과목 자체가 요 보라색으로 찍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배운 그 워딩들이 세특에 쓰인다고요. 그러니 파워풀 해줄 수밖에 없죠. 한 단계 내려가 볼까요? 북일고, 우리의 선택지 중에 하나죠. 자, 북일 같은 경우에도 이 빨간색들은 일반고에서 다 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 꼭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꼭 해야 돼요. 미적 확통기하는 꼭 해야 돼요. 반드시. 네. 자, 그리고 이제 보십시오. 보시면 보라색 보이죠? 고급기하, 고급대수, 고급미적분. 이런 것들이 북일고 자사고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고,
저런 것들을 이수하기 위해서 북일고를 간 거예요. 저런 거 하기 위해서. 자, 그거 다음에 과학 같은 경우에 통합과학 이렇게 하고 물화 2학년 1학기 때는 일반 과학과 똑같이 물화, 생지 이렇게 택3 이렇게 해요. 택3. 이제 택3 하실 때 지구과학 선택할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대학에서 지구과학을 요구하는 학과가 거의 없죠. 지구과학 교육과학 뭐 거의 없기 때문에 물화생 디폴트로 하시면 되고요. 2학년 2학기 때도 이제 2 과목들이죠. 물화생지 2 과목 기본적으로 하는데 3학년 1학기 때 요게 들어와요. 고급 물화생지. 이게 학교 커리큘럼 내에 편지가 아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 선택하는 친구들이 있긴 합니다만 북일고를 온 이유는 사실 보라색 하려고 온 거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북일고도 서울대로 꽤 많이 보내죠, 수시로. 그러니 이 보라색들을 좀 잘 기억해 주세요. 한민고 가겠습니다. 한민고. 우리 선택지에 있잖아요, 한민고. 양서고 넣을까 말까 하다가 뺐습니다. 한민고 보시면은 빨간색들은 똑같아요. 일반과랑 똑같은데 수학 같은 경우에 고급 미적분, 전문 수학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과학 같은 경우에도 이 빨간색은 똑같은데 기하 여기 있고 고급 대수 있네요. 자, 북일고랑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3학년 1학기 때 이 고급 물화생지가 들어가 있어요. 선택을 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러니 수시를 드라마틱하게 잘 보내는 대학의 고등학교의 특징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 화성고 내려오겠습니다. 화성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수학 빨리 끝낸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통과가 단위수가 3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통사도 3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4를 이수해야 돼. 졸업하려면. 그러면은 이과 친구들은 사회를 한 과목 더 해야 돼요. 그럼 그걸 졸업 요건이기 때문에 3학년 2학기 때 하시면 되죠. 2학기 때 하시면 돼요. 자, 근데 그 화성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이 조금 땡겨서 빨리 끝나고 기하 여기 있고요. 미적 확통 기하 다 해야 돼요. 2학년 1학기 때 물화생 3개, 2학년 2학기 때 물화생 2 3개, 3학년 1학기 때 물화생 2 3개 끝! 화성고의 이 커리큘럼이 대한민국 표준 커리큘럼 중에 하나예요. 그냥 무난하게 짰어요. 대신에 화성고의 소인수 강좌의 설명을 좀 들으셨죠? 갔다 오신 분들은. 고급 물리 생명 2가지는 이제 열겠다라고 좀 공지를 해 두셨는데 화학이 안 보이죠. 근데 화성고는 뗐으면 열어줘요. 화성고는 뗐으면 커리큘럼을 바꿔주기도 하는 학교예요. 네, 그러니 지금의 고3 같은 경우에 지금 물화생지 택4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화성고 측에 이렇게 전화가 와가지고 화성고 다 너무 좋은데 과탐이 너무 약한데요? 고대에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블라인드라고 해도 화성고인 걸 아는 거지. 전화가 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 회의에서 이렇게 결정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택4가 됐어요. 화성고가. 그리고 지금 이것도 엄청 많이 바뀐 거예요. 작년 처음 설명했을 때는 이 구성이 아니었거든요. 이상했어요. 근데 한 3번 바뀌어가지고 현재 이런 구성이 됐어요. 그러니 아마 이 소인수 강좌 많은 친구들이 몰려가서 열어주세요라고 하면 고려하실 것 같아요. 만약 안 되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교육청에서 열어주는 건데 이제 온라인으로 수강을 하는 거고 저것도 똑같이 이제 온라인인지 정규인지 구별 안 하고 그냥 이수했다고 뜨거든요. 그러니까 저것도 고려해보는 게 좋은데 그냥 웬만하면 하세요. 저게 교육청당 15명이에요. 한 과목당. 광클릭을 하셔야 돼요. 광클릭을. 보세요. 이제 화성고까지만 내려와도 이제 보라색이 아예 안 보여요. 그죠? 그 화성고 정시 몇 명이었죠? 그 5명이었죠? 드라마틱하긴 한데, 그래도 아까 봤던 이 20몇 명이랑 비교하면 좀 그렇다. 자, 그러니, 어느 학교를 갈지 아직 미정이시겠지만, 어느 학교를 가든 고급자가 붙은 건 한 과목 이상은 좀 이수를 하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빨간색 내신 약해지고, 이제 하늘색 수능도 약해지고, 이 생기부 점수가 조금 상대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전략을 짜가지고 잘 해줘야죠, 우리도. 고급자 붙어 있는 건 웬만하면 이수할 수 있는 학교로 가시고, 그게 아니면은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으로 이수를 하자. 혹은 화성고는 소인수 강좌를 좀 때려 쓰자. 인원을 좀 모아가지고. 자, 세마고입니다. 세마고는 조금 다른 매력이 있죠. 왜냐하면 그 과중이기 때문에 여기가 택4예요. 택4. 물화생지 택4. 2학년 1학기 때에도 택4. 2학년 2학기 때에도 택4. 그러니까 몇 과목 더 해야 돼요? 3과목 더 해야지, 보통 학교 친구들보다. 그것도 그렇고, 이제 세마고 같은 경우에도 소인수 강좌, 이름이 좀 바뀌었는데, 이전까지는 주문형 강좌라고 부르다가 소인수 강좌로 바꿨더라고요. 어쨌든, 세마고는 4명 이상이 되면 무조건 열어줘요. 4명 이상이 되면. 자, 그러면 이제 극단적으로 4 플러스 과중 플러스 요거 3개 다 했다. 그러면 이제 북일고 생기부가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친구들은 저걸 안 해요. 왜냐하면 어디에 미쳐 있죠?
정시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마음만 먹으면은 이제 내가 세마고에 갔는데 이제 이 끝내주는 생기부를 만들어 주고 싶어. 가능하다는 거죠. 세마고는 가능해요. 오히려 지금 실적은 화성고보다 조금 안 좋지만, 서울대 실적이 그래도 이제 프로그램을 잘 이용해 먹으면 이제 끝내주는 생기부를 만들어 줄 수 있다. 단 과학을 싫어하면은 비추를 드립니다.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자, 그래도 이제 우리 표준 반성고가 딱 거의 표준인데, 자, 여기 통합과학이 3단이에요. 사회 3단이고요. 1년 동안 하고, 이제 과학도 이제 택3, 택3, 택3 이렇게 해가지고 끝! 심플합니다. 무라색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도 이제 이 학교를 간다고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반성고를 갔다고 하더라도 이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으로 고급 한 과목 이상은 좀 수강을 해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제 그 블라인드 학종이잖아요. 어느 학교인지 구별하지 않고 내용만으로 이제 학생들을 선발을 하기 때문에, 올해도 서울대 학교의 입과 기준으로 이제 특목 자사 합격 비율이 반이 넘잖아요. 반이 넘어요. 원래는 줄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블라인드가 되면 일반고가 유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등급 자체가 일반고가 훨씬 높으니까, 훨씬 좋으니까 숫자가. 그런데 반대가 됐어요. 반대가. 일반고가 더 떨어지고 이제 특목 자사가 더 올라오고 면접에서 좀 더 이제 구별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 우리는 이제 그 전국의 임의의 누군가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학교를 가든 전국 게임이다. 학교 게임이 아니고. 내신만 학교 게임이죠. 근데 나머지는 전국 게임이 되는 거예요. 수능도 전국 게임이죠. 생기부도 전국 게임이에요. 그렇게 비교를 경쟁을 해야 된다. 자, 보여드렸지만 이게 1호 개정 때 고등급 상대평가는 여기까지만 이렇게 했었죠. 지금 우리 친구들은 세마고 간다 그러면 이거 다 해야 돼요. 이제 통합과학 저희 조금 이렇게, 나머지는 우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 는다, 양이. 자, 거의 상대평가 교과서 페이지 기준으로만 따지면은 2배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2배가. 비상교과서 기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상교과서. 자, 일반적인 학교를 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상대평가가 원래 이 정도 했었는데 이제 이 정도가 확 는다.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는다. 이 친구들의 양을 비교를 해도 거의 2배가 는다. 2배가. 지금 급한 게 이제 새로 생겼죠. 이제. 급하네, 과학이. 급해요.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만큼 엄청 문제를 어렵게 풀어야 되는 과목이 또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친구들은 그래야 되거든요. 왜냐면 가탐2, 가탐1이 고2 과목이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려운데, 우리 친구들은 고2 올라가면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수능 과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어렵게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요거는 학습하는 양만큼 이제 성적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과목이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국어는 열심히 하면 잘 올라가나요? 잘 안 올라가지 않을까? 그죠? 영어 이런 것도 잘 안 늘던데. 근데 과학 같은 경우에는 해놓으면 된다. 해놓으면. 네. 그렇게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지금 낙담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이제 조금 양을 파워풀하게 쭉쭉쭉 늘려나가면은 충분히 잡을 수 있다. 자, 어떤 예시를 저는 이제 동탄에서 봤냐면, 처음에 저희가 받을 때 예당고 간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 중학교 내신이 135점이었어요. 135면 사실은 진짜 그 열심히 이렇게 다닌 친구죠. 그 친구 예당고에서 2등이에요, 지금 현재. 2등 한다고. 가능해요. 화성고를 간다 그러면 못 가지, 그 친구는. 어쨌든 가능해요. 그 화성고도 보면은 통합과학 때까지는 아직까지 티는 잘 안 나는데, 그 통합과학은 성실한 친구가 이기는 게임이거든요. 잘 안 나는데 2학년 올라가는 친구다 그러면은 화성고 세마고도 반은 버려요, 이제. 특히 화학 다 버리죠, 이제. 화학이 다 버리고 다 버려요. 그 정도로 공부하기 힘든 과목인데 미리 해둔 친구는 확실히 잘한다. 어쩔 수 없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커리큘럼은 5가지 레벨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네, 읽어주세요. 그냥 넘길게요. 부끄러워가지고. 네, 저서도 이렇게 있다. 화학 분석 기사는 대학생들 기사 자격증 가르치는 건데 교수로도 일했었다. 자랑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이거는 학교별 설명회 때 자세히 설명을 잘 드릴 거고, 거기 팜플렛에 나온 내용을 읽어주시고요. 자, 11월 브릿지 프로그램. 고등학교, 중학교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3주가 약 비어요. 그죠? 이 3주가 비는데 아직까지 우리 친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면 추천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은 해야 될 게 2가지가 있는데, 통합과학을 먼저 보긴 봐야 돼요. 몇 번 본 친구라면 이게 익숙할 수 있는데, 처음 본 친구라면 통합과학에 있는 이제 물리 단원 같은 경우에 역학이 나오는데, 통합과학에 있는 역학 내용과 물리 1에 있는 역학 내용이 교묘하게 겹치거든요. 화성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시험을 내버리냐면, 이제 물리형 문제를 내. 단어만 통합과학스럽게 바꿔요. 그럼 안 걸리거든요.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 역학은 이제 꼭 완성해야 할 과목이므로 3주 동안 제가 꼭
하고 고등부에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것 중에서 물리 역학을 추천을 드렸어요. 그래서 물리 역학을 완성할 수 있는 반이다. 역학이 약하다 혹은 안 해봤다 그러면 꼭 이 반을 한번 들어보시고 고등부로 오시는 걸 적극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어요. 요거는 진짜 우리가 사실 우리가 이제 그 비평가 지역이다 보니까 학교 내신이 조금 쉬워요. 조금 쉽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를 딱 치면은 우리 친구들이 수학 그 화성세마 기준도 수학은 잘 나오거든요. 근데 과학이 의외로 3등급이 엄청 많아요. 중학교 과학이 안 돼 있는 거지. 그 기초가 부실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통합과학을 들어오니까 그 잘하던 친구들이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 중등 과목 중에서 꼭 다져야 할 기본들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등에도 역학이 있고 특히 양론도 중등에 등장을 하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꼭 잘 다지고 통합과학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제 권장을 드려가지고 만든 과목입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이걸 수업을 안 된다고 하더라도 혼자 할 자신이 있으면 혼자 하고 하이탑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1, 2, 3 있을 거 아니에요. 거의 물리화학 부분은 꼭 3회독 이상을 하고 오는 걸로 권장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좀 많이 헤맨다. 왜냐하면 고등부 수업을 할 때는 다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밀도가 뭔지 안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쭉 할 건데 밀도는 중학교 때 배워요. 근데 밀도가 뭐지? 부피, 분해, 이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막기 위해서 얼마 안 걸리니까 혹은 혼자 자신이 없다 그러면 이쪽으로 그냥 들어와서 3주 동안 강제로 배우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어쨌든 변화가 큽니다. 그리고 대입을 아직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뭐 깜깜이 입시잖아요. 그때는 미리 준비한 친구가 분명히 성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학기 중이 되면은 2주에 한 번씩 계속 세미나를 열어드리거든요. 4월 이후가 되면은 학교별로 하나씩 다 열어드립니다. 왜냐 4월 이후가 되면은 뭐가 생깁니까? 입시안이 발표가 되죠. 그러면은 한 학교씩 다 분석을 다 해드리는 세미나를 열어드립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와 함께 하시면 제가 책임지고 방향을 알려드릴 테니까 어쨌든 미리 준비하고 우리는 명문대에 모두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고 해도 되죠? 네. 목 아프시니까 저는 이쪽에서 저는 6파인 고등 총괄을 맡고 있는 이교준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뭐냐면 사실 지금은 애들이 기말고사를 하잖아요. 기말고사 준비를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게 딱 공부 폼이 올라왔을 때만큼 열심히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시험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조금 폼이 떨어져서 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기말고사가 끝나면 얘네들은 세상이 다 끝난 거야. 고등학교 가야 되고 어디 고등학교 가야겠다 그러는데 실제로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조금 방만하거든요. 수업부터 시작해서 학교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흐트러집니다. 근데 그 타이밍에 뭘 해야 되냐면 물리화학을 나간 친구, 물리 한 과목이나 화학 한 과목이나 나간 친구들이 들어갈 수 있는 수업이 열리지 않습니다. 방금 얘기 들으셨잖아요. 2학년 1학기 과목을 나갔다. 화학을 나갔다. 내가 물리가 나갔다. 그럼 뭐 하셔야 돼요? 2학년 2학기 과목, 3학년 1학기 과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수업들이 열리질 않아요. 왜? 그게 뭐였어요? 과학 2 과목이었어요. 과학 2 과목은 내신 수업도 학원에서는 열리지 않습니다. 수능 수업도 전체 대체에서도 한 명만 여세요. 최수준 쌤, 윤도영 쌤 이런 선생님 한 분만 열어서 150명 앉혀놓고 수업을 하던 그런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내신이나 수능이나 치던 선생님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내용 설명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수업들이 고등 과학 내신을 잘 치던 선생님들은 고등학교 내신을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 중순까지 시간이 없어요. 수업이 꽉 차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열리게 될 겁니다. 그때 뭐 저희도 이제 화성 세마팀 과학 선생님들이 그때 오픈이 가능해요. 근데 우리 애들은 언제? 11월 말 정도부터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그때 텀이 생긴단 말이에요. 한 2주에서 3주 정도. 그때 뭐 해야 되냐? 물리나 화학을 나간 친구는 그때 복습해야 됩니다. 자, 과학은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진도. 선생님의 진도가 아니라 우리 애가 이해하고 따라가는 진도가 중요해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다? 이거 우리 애들 과학 학원을 보내서 과학 교재를 한번 풀고 나면 꺼내서 보나요? 아니면 불태우나요? 없어지지도 않는데 그 교재를 꺼내서 보는 친구가 별로 없어요. 새로운 수업이 시작해야만 물리를 다시 봅니다. 새로운 수업이 시작해야만 화학을 다시 꺼내요. 예전 교재를 다시 꺼내요? 아니요. 새로운 교재를 다시 풀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진도. 두 번째는 회독. 자기가 복습하는. 그래서 과학 같은 경우는 뭐 물리는 역학이라든가 아니면 화원 기준으로는 뭐 1사단원 기준으로 그 3주 동안 스스로 좀 공부를 해야 돼요. 단일 학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안 나갔다.
우리 애는 통합과 과학이 조금 시작이 안 돼 있고 학교 결정하려고 봤더니 과학 진도도 되게 복잡한데 시작해도 늦지 않거든요. 통합과학을 시작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아니면 한번 봤는데 조금 약하다라고 하면 이런 수업들을 추천드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우리 애는 물리, 자 물화생, 자 물화생지 4개 있다 그랬죠. 고등학교 가면 선택 몇 개 한다고요 보통? 보통 3개 합니다. 그죠? 자 그럼 지구과학은 몇 명 선택할까요? 예전에는요. 지금 고2까지는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을 선택했어요.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과목. 그래서 제가 한 학교 예를 드릴게요. 이과가 많은 학교 중에 남고 하나가 세화고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잘 치는 학교이기도 해요. 그 세화고는 350명 기준에 이과가 300명 정도 돼요. 문과가 330명 정도 됩니다. 문과가 2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자, 지구과학이 290명에서 300명 정도 됩니다. 왜? 지구과학으로 내신을 커버하고 그 다음에 수능에서 지구과학 1이랑 지구과학 2를 볼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걸 보면 표점을 많이 받아서 대학을 역전할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지금 세화고 1학년 학생들이 1차 선택한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구과학이 이과가 330명인 학교인데 지구과학 선택한 학생이 40명이 안 돼요. 왜? 대학에서는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 수능 봐요, 안 봐요? 우리 애들은 어디 갈 거예요? 이과 애들은 어느 쪽으로 가요? 메디컬부터 시작해서 공대 쪽으로 가잖아요. 지구과학에 관련된 학과를 꿈꾸는, 아시죠? 지구환경생태공학과, 환경생태공학. 이런 게 이제 대학 입시에서는 약간 결이 좀 낮은, 입결이 좀 낮은 쪽이라서 애들이 지구과학 선택을 잘 안 해요. 대부분 물화생 쪽으로 갑니다. 자, 그럼 공부는 어느 쪽으로? 물리화학 쪽으로 하셔야 돼요. 자, 근데 물리가 좀 어렵고, 나는 물리 선택 안 할 거야, 화생지 선택할 거야가 2년 전에는 통하는 얘기였지만 지금은 안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물리를 싫어한다라고 하면 물리를 좀 넣어 주셔야 돼요. 그것도 좀 쉬운 수업부터. 좀 거스르지 않게 애들한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내용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여기 일요일 날 하는 수업이 이게 아쉽게도 일동탄에 있는 과학 수업들은 진도를 기말고사 끝나고 마무리를 하느라고 좀 바빠요. 근데 이동탄에 있는 유파에는 약간 여유가 있어서 요걸 이제 김유진 팀장이 이동탄에서 물리 부분만 쏙쏙 뽑아서 여기서 수업을 개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물리화학 부분만 조금 뽑아내서 수요일 날 이건 김두섭 선생님이 진행을 할 겁니다. 요거 뒤에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훌륭하십니다. 맞아요. 준비 좀 해야 되는 게 맞고, 제 기준으로는 지금 현재 2학년 이과 상위권 학생들은, 그러니까 현재 2학년 이과 상위권 탑을 치는 친구들은 물화생지 1, 지금이랑 우리 애들이랑 교육과정이 다른 애들이잖아요. 걔네들이 겨울방학 때 과학에 투자하는 시간이 거의 60%가 넘었습니다. 수학이랑 국어랑 영어 하는 시간보다 과학에 투자하는 시간이 60% 정도였어요. 그래서 과학에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2학년 올라갈 때 하면 조금 늦으니까 지금 진도를 좀 땡겨 놓을 수 있는 한 땡겨 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저희가 오늘은 이제 과학 위주로 좀 궁금하신 부분들도 많고 답답한 부분들 많으실 텐데, 일단 과학 위주로 설명을 드린 거고, 저희가 학교 설명회들 맞춰서 그 시기에 비슷하게 화성세마 병점 북일 가온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기숙형 학교들 설명회를 날짜를 정해서 뭐 학교 앞으로 이제 전단지도 나가고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동탄 지역 일반고 설명회도 저희가 세팅은 다 해놨는데 학교에서 학교 설명회 일정이 발표가 안 된 학교가 많아서 그게 이제 결정이 되면 저희가 홈페이지로 안내도 드리고 재원생 어머니들께는 카톡이나 문자로도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약간 저희가 좀 변화가 있는 게 화성고, 북일고, 가원고는 이동탄에서 했어요. 그래서 셔틀이 이동탄으로 왔습니다. 일동탄 들렸다가. 그래서 화성고, 북일고, 가운고는 이동탄에서 했고, 세마고, 병점고는 여기서 했습니다. 고등 1관에서 했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선생님들이 한쪽에만 너무 편중된다기보다 힘을 이렇게 좀 분산돼 있는 것 같아서 좋은 선생님들을 싹 모으기로 했습니다. 싹 모아서 화재팀 기준으로 여기에 이제 병점이랑 북일이랑 가온이 어떻게 여기 편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걸 이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화성세마를 잘 치는 선생님들 모이고, 그리고 그 학교들 집중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화성세마 수학과학 특별팀을 구성해서 그거를 저희가 학교별 설명회를 할 때 이렇게 갈 거다, 셔틀 어떻게 갈 거다, 선생님 배치 어떻게 될 거다, 겨울방학 프로그램 이렇게 될 거다라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저 벌써 힘들어요. 제가 좀 빠른가요? 너무 빠른가요? 괜찮습니까? 더 빠르게 해도 됩니까? 네. 자, 저희 이제 중학생 애들, 지금 재원생 애들은 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챌린지라고 줌에서 막 공부하고 학원에서 자습하고 그래서 공부량을 늘리는 걸 좀 해봤는데, 그 일동탄에서 했었거든요, 애들이. 근데 결과가 아주 되게 이쁘게 나왔더라고요.
막 중학교 내신 평균이 10점이 올라가요. 이게 가능해요? 특정될 수 있으니까 빨리 넘기긴 할 텐데 14점이 뭐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생겨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쪽 중학교가 좀 쉽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공부 좀 하고 공부량을 좀 늘리니까 그래서 이제 애들을 잡아놓고 화세북 제가 이제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화세북이나 이제 좀 기숙학교를 바라보는 친구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세미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 시간을 좀 늘려야 된다. 절대적으로는 꼼꼼하고 뭐 그런 친구들이 이제 전교권을 할 수 있다. 국어랑 수학이랑 과학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과학은 진도가 깡패다. 진도 깡패고 그 다음에 회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수업은 이렇게 듣되 수업을 이렇게 듣는다라고 하면 항상 복습해야 되고 복습한 내용을 문제집 한 권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 너희들 엄마가 문제집 안 사주면 내가 사줄게. 그래서 한 며칠 동안 한 14만 원어치 문제집을 사가지고 막 뿌렸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언제부터 시작했죠? 수요일 날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재원생 학생들은 밤에 이제 줌 켜놓고 갑자기 막 손보이게 해야 돼. 위에서 찍어야 돼. 뭐 이러면서 공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세미나를 할 때도 얘기를 했던 게 너희들한테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고 고등학교 전교권을 확보하려면 일단 엉덩이 힘부터 키워야 되고 다른 애들이랑 공부 시간을 경쟁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로 해서 그래서 그렇게만 얘기하면 안 통해서 그래서 이제 선물을 좀 걸었습니다. 이제 한 500만 원 정도 세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혜연 부원장이랑 그 송재범 원장이 고등부 원장들 주머니를 좀 털어서 각출해가지고 저희가 500만 원을 모아서 그래서 45등까지 이렇게 주는데 저희가 한 250명 정도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한 이틀 정도 하다가 200등 정도 되면 안 하더라고요. 그냥 10,000원 받으려고 또 구차하게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래서 45등 안에 들면 2명을 또 추첨해가지고 이거랑 똑같은 걸 주겠다. 그랬더니 이제 요 그룹, 한 100등 정도 그룹까지는 또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관심이 없는 친구도 있어요. 아니면 또 오히려 탑반 같은 경우는 그냥 자존심 때문에 같이 안 하기도 합니다. 자기 공부하는 걸 노출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한참 선생님들은 1시까지 이걸 하거든요. 줌으로. 1시까지 하는데 선생님들은 그거 정리하고 그러느라고 한 2시 반 정도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름 드러나니까 좀 빼고 그래서 손 보여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전교권에 도전하자. 그러려면 우선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고 자, 두 번째는 공부 시간이 이렇게 늘어나면 뭐예요? 결국에는 과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개별 미션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수학만 하자는 거 아니고요. 과학만 하자는 거 아니고 국어, 영어도 부족한 부분들을 코칭을 받으면서 좀 하자라는 게 이제 저희 목표고 이게 어머니들도 힘드실 거예요. 경험해 보시면 저희는 힘들어 죽겠거든요. 이틀 했는데 게다가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 3주 동안만 우리 애들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프로그램, 1동탄 프로그램은 저희 송재범 원장이 잠깐 설명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커리큘럼이고요. 여기가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나갈 수 있는 커리큘럼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목관에서 중학교 아이들 공부시키고 있는 송재범이라고 합니다. 중학교 1학년 아이들도 해요. 그래서 어저께부터는 중학교 1학년 어머님들이 이제 10시 이후에 12시에 12시 반에 이제 라이딩을 하러 오시는데 좀 저희도 컴플레인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뭐를 했었냐라고 하면은 이번에 이교준 원장이랑 그리고 고등부에서 저희가 삥을 뜯어서 500만 원어치를 총 상금을 걸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제가 진짜 최소한으로 아끼고 싶어도 100만 원 정도는 써요. 그리고 보통 150에서 200만 원을 쓰는데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거는 가시만 많고 먹을 게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요는 사실은 공부 시간은 늘리자예요. 그리고 되게 큰 페널티가 뭐냐면은 결석을 하고 그리고 지각을 하면 페널티가 되게 큽니다. 기본적인 학원 생활들. 그러니까 저희도 어머님들 학원에서 전화 받는 거 싫으시잖아요. 누구 왔나요? 금쪽이 왔나요? 금쪽이 출발했나요? 그런 것들 다 기본적인 학원 생활을 지키면서 추가 공부하는 거. 그리고 플러스로 약점을 극복하는 게 이번 프로그램의 취지고요. 중학교 2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2과목에서 4과목, 5과목 보고서 마치 수능 끝난 것처럼 놀고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또 들어가는 게 되게 의미가 있고 중학교 1학년 아이들,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은 기말고사를 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애매할 때기는 하지만 지금부터 좀 일찍 공부를 시키겠다라는 게 뉴파인 학원 선생님들의 좀 의지입니다. 네. 중3 정규 프로그램입니다. 여름방학 시작하기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의치-T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네들은 이번에 기하 개념과 공수2, 심화를 이제 공부를 시작합니다. 10월 21일부터 기하 과정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얘네들 왜 기하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전에 공부를 할 건 다 했습니다.
미적분 1, 미적분 2, 미적분 심화까지 다 공부를 했고요. 공통수학 1은 안 풀어본 교재가 뭐 TOT랑 수학의 신 빼고는 다 풀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일단 실력도 최고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아이들 되게 겸손하고 잘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10월 21일, 그러니까 어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미적분이랑 뭐 미적분 2 다 공부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공통수학 1, 2로 저희가 극심한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만 통과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기하 그리고 공수2 심화 공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수 심화 하는 반은 월금에 있고요. 그리고 이 반 같은 경우는 미적분 1까지 심화를 다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랑도 그리고 선생님이랑도 좀 상의를 많이 해봤었는데 우리 미적2 나가는 게 맞을까 되게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결국은 미적2를 하더라도 미적1을 잘하면 미적2를 잘하는 거고, 그리고 미적2에서 하는 거는 결국 G3 함수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수 심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얘네들 제일 중요하다고 공통수학 1, 공통수학이 계속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거 언제 합니까? 네, 얘네들은 저희가 얘기하는 셔플이라는 툴, 그리고 여름방학에는 특강으로, 그리고 지금도 일요일 날 하는 주제별 심화, 그리고 등급 예측으로 저희가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는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통수학 1, 2가 완성도가 좀 높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대수에 좀 집중을 하고요. 그래서 1교시는 대수 공부하고, 그리고 2교시도 좀 어려운 3점, 쉬운 4점 이렇게 공부하면서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교시 그러니까 1교시 같은 경우는 지금 수열하고 있어요. 아이들 항상 지수, 로그는 잘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삼각함수는 당연히 어렵다라고 하는데 수열도 많이 힘들어합니다. 지금 1교시에서는 수열 공부를 하고 있고요. 2교시에는 이제 삼각함수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수 좀 공부했는데 좀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아이들 2반에서 공부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치자가 붙었잖아요. 2반 아이들은 일단 자존심으로 가기는 해요. 2반 아이들은 일단 태도로 의치 아이들 잡으려고 엄청 태도가 좋습니다. 인원수는 좀 많아요. 근데 인원수가 많다라고 하더라도 태도가 되게 좋아서 주변에서 되게 좋은 에너지를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목 W는 미적분 1까지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이번 여름방학 때부터 해서 확통, 라이트센이라는 어렵지 않은 교재로 일단 맛만 봤습니다. 확통 왜 막 밀어붙였냐라고 하면 수능을 보잖아요. 라이트센 아이들이 어렵지 않게 잘해서 이제 다른 교재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과정, 아이들 어려워하는 과정만 쏙 좀 뺐어요. 그래서 대수는 삼각함수랑 수열 파트만 센시 정도의 난이도로 공부를 시킬 거고요. 그리고 공통수학 2는 도형의 방정식 할 겁니다. 지금 공통수학 1은 계속 합니다. 아이들이 겨울방학에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공통수학 2를 지금 하지 않으면은 내년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도형의 방정식 보면서 아이들 지금 눈이 많이 흔들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공통수학 1이 좀 완성도가 있다라고 하는 아이들은 공통수학 2를 좀 무조건 공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목 N반 같은 경우도 공통수학 2 일품을 이제 막 시작했어요. 그래서 1교시는 도형의 방정식부터 쭉 나가고요. 그리고 2교시는 집합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수학 1은 저희가 셔플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과목 같은 경우는 공통수학 2 내가 쌤비까지는 잘 풀리는데 그 이상이 좀 안 된다라고 하는 아이들 되게 많을 겁니다. 그러면은 미적분은 뭐 미적분 2 그런 거 이제 욕심은 버리시고요. 물리적으로 이제 시간이 안 됩니다. 공통수학 2라도 좀 집중하고 나서 그리고 겨울방학에 새로운 과정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반 같은 경우는 이제 대수를 공부하는 반입니다. 대수를 한번 공부했는데 되게 많이 힘들어하죠. 그래서 여전히 힘들어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1교시에는 대수 쌤 B를 쭉 공부를 할 거예요. 기말고사가 끝난다라고 하더라도 대수를 마무리하는데 최대한 집중을 할 거고요. 그리고 2교시 같은 경우는 공통수학 1 고쟁이를 한번 봅니다. 지금 중간고사 범위까지는 고쟁이로 좀 차근차근하게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기말고사가 끝나는 11월 20일부터는 기말고사 범위를 공부를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범위까지도 공통수학 1은 아이들이 많이 잘합니다. 왜냐하면 3학년 1학기랑 내용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말고사 범위는 여러 가지 방부등식부터 아이들이 힘들어하는데 여기서 지금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수 개념을 하고 있는 반들도 있습니다. 이 반 같은 경우는 지금 삼각함수까지 진도가 나갔고요. 수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3까지 공부했었던 아이들이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저희 삼각함수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공부하는 아이들은 좀 잘하는 아이들이죠. 근데 이제 좀 약간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용과 막 봉황 같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인데 이제 좀 현실적인 아이들 이제 얘기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공통수학 1을 겨우 끝내고 이제 공통수학 2를 하는 아이들입니다.
공통수학 2의 원회 방정식을 하는데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말고사 전까지 도형의 방정식까지 끝내고요. 지금 집합 막 들어갔어요. 집합하고 명제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후에는 공통수학 이 뒤에 부분들 이제 함수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공통수학 1은 그래도 아이들이 공부를 좀 했다고 괜찮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부터는 저희가 공통수학 1에서 중간고사 범위를 또 한 번 다시 복습을 시킬 거예요. 곱셈 공식도 안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곱셈 공식 뭐 인수분해도 하고 그리고 복소수 그리고 2차 함수에서 중간고사 범위까지 좀 아이들 잘 못하는 부분들 저희가 주제별로 좀 뽑아서 공부를 시킬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공통수학 2 개념 나가는 반 있고요. 공통수학 1 개념 나가는 반은 지금 기말고사 후에는 공통수학 1 개념이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통수학 2 시작을 하는 반이 생기니까요. 11월 공통수학 1까지 우리 아이가 공부했다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시험을 보고서 11월 20일부터는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부터는 공통수학 2 하는 반에서 같이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안타까웠던 사례가 뭐냐면은 가내신 199.5 정도가 되는데 딱 3학년 2학기 거까지 막 블랙라벨을 풀었던 아이가 있어요. 네, 그런 아이가 여름방학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통수학 1 기본반을 만들었거든요. 사실은 제가 공통수학 1 기본반을 만든 거는 아까 얘기했었던 가내신 135나 뭐 150, 뭐 180, 180은 정말 노력해야지 받을 수 있는 가내신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런 아이들 때문에 저희 학원 스케줄이 거의 한 5시간이기 때문에 약간 유파인 하면 이제 일단은 거기는 싫어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좀 가볍게 좀 수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의외로 공부를 되게 잘하는 아이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진도가 느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여기서 지금 한 10명 정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진짜 10명이 되게 많이 잘 따라오고 있어서 2시간 15분 사실 쉬는 시간 포함하면 2시간이 좀 넘는 시간 동안만 공부를 하고 있는데 9월에 개강했어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빼고도 저희가 12월 겨울방학 전에는 아무래도 공통수학 1을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수학 1을 공부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했는데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네, 베이직 N반에서 공부하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등급 예측이라는 저희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셔플 같은 경우는 뭐냐라고 하면은 공통수학 1 중간고사 범위로 계속 저희가 문제를 섞는 겁니다. 난이도도 처음엔 RPM 난이도부터 센 B 난이도 그리고 센 BC 섞은 난이도로 아이들한테 기계적으로 풀 수 있도록 좀 공부를 시키고 있는 툴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게 좀 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주제별 심화를 듣고 그리고 나서는 등급 예측이라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공통수학 1 중간고사 범위까지로 공부를 시키고요. 그리고 화성세마 예상기출로 저희가 모의고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을 보고 너희는 지금 몇 등급이야 몇 점이니까 이 학교 가면 잘 되겠어 이 학교 가면 잘 못하겠어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말씀을 드리죠. 이거의 좀 취지는 뭐냐라고 하면은 너희들 이 정도 점수인데 옛날 선배들 같은 경우는 너희들 때 이 정도 성적이 나왔어. 너희들이 꼭 이렇게 리니어하게 가면은 이 선배보다 잘하겠다 못하겠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고요. 그래서 내가 온 라인에 있다, 그러니까 온 트랙에 있다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공부하면 되는 거고 목표 선배보다 좀 뒤쳐져 있다 그러면 더 많이 시간을 들여야 되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정오표예요. 정오표. 이거 틀렸네 저거 틀렸네 몇 점이네가 아니라 이 친구는 혹은 이 선배는 맞았는데 너는 틀렸어. 그럼 너는 이것들을 더 해야 돼. 그러니까 내 약점이 뭔지를 알고 내 약점을 조금 극복할 수 있는 팁을 주는 게 이 수업의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이 수업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일요일에 개강을 해요. 이번 주 일요일에 개강하면은 기말고사는 언제 준비하나요?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에 개강을 하고요. 10월 말까지는 여전히 선행 공부 많이 해도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 한 번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11월 23일에 재개강을 합니다. 그때부터 4회 수업, 총 5회 수업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11월 20일 때 다 시험이 끝날 텐데 그때 또 수능 끝난 것처럼 놀잖아요. 네, 안 돼요. 하루는 인정하지만 네, 토요일부터는 다시 국어학원, 과학학원, 일요일엔 특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10월 26일에는 한 번만 수업하고 기말고사 마지막까지 유종의미 거둘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11월 20일 기말고사 후에 다시 나머지 사회 수업을 한다라고 알려드립니다. 네, 과학 내신입니다. 저희 11월 초부터 개강을 하고요. 수학은 저희가 학교별로 나누지를 않습니다.
A급을 잘 풀 수 있는 아이들은 걔네들끼리 모아서 내신을 하고, 그리고 학교 시험이 100점을 목표로 하는 아이들, 90점을 목표로 하는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만 모아서 수업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건 수학 얘기고, 네. 영어는 교과서가 중요하고 범위도 중요하고, 그리고 국어도 교과서가 중요하고 범위도 중요하죠. 근데 과학은 교과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범위가 중요합니다. 근데 솔빗 서구 아이들이 제일 가깝잖아요, 저희 학원에서. 그리고 예당 중학교 아이들. 그래서 솔빗은 토요일 일요일 저녁 시간에 2개 반을 만들어 놨고요. 서구중은 마찬가지로 토요일 일요일 2가지 반을 만들어 놨습니다. 예당중도 있고요. 그래서 총 4회 직전 특강까지 해서 총 4회 수업을 할 겁니다. 11월 1일, 2일에 개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반송이사는 중간 범위가 좀 비슷했어요. 그리고 능동푸른이 또 중간고사가 좀 비슷했었고요. 그리고 시험을 안 본 학교도 있었죠, 과학 시험을. 그래서 범위가 비슷한 학교끼리 모았습니다. 이 반도 저희가 11월 초부터 개강을 합니다. 사실 중3이면은 고등학교 1학년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3이면 중3 내신 잘 봐야죠. 그리고 수학은 아이들이 되게 자신 있어 하고 영어도 되게 자신 있어 하는데 과학은 외울 게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시간대에 같이 공부하고 같이 외우고, 그리고 집에 가서는 역사하고 사회하고, 네, 그런 거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은 11월 20일쯤에 저희가 진도가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원으로 복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물론 화원까지 개념도 하고 심화도 다 한 학생들이 이미 있어요. 네. 우리 아이의 경쟁자들이 지금 물원 화원을 다 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이미 자의 스토리를 풀면서 통과 심화를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학, 옛날 화원이죠. 그리고 물원, 화학과 물리 2학년 1학기 과목을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꽤 많이 저희가 미리미리 많이 시켰어요. 수학은 어려워서 미리미리 하자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과학은 제가 제발이라는 표현을 좀 썼었는데 양이 많으니까 제발 좀 빨리 하자라는 얘기를 해서 아이들이 좀 많이 따라줬습니다. 그래서 화학도 토요일 일요일만 있고요. 물리도 수요일 일요일 약간 2개씩 반이 있으니까 개설되어 있으니까 스케줄에 맞도록 네, 좀 와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중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막 새로 공부를 한다라기보다는 화원 다 진도 나갔었는데 좀 까먹었어, 물원 다 진도 나갔었는데 좀 까먹었어 라고 하는 아이들 와서 공부하면은 마지막 기말고사 끝나고 한 4주 동안 12월 20일경에는 다 모든 예비 고1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통합과학 화생하는 반도 있고 통합과학 물리화학 하는 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공부 좀 많이 시키십시오, 공부 좀 많이 시키십시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를 누가 썼냐라고 하면 현재 화성고 재학생이 썼습니다. 근데 들어보면은 이게 후배한테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래서 과목별로 수학, 과학, 뭐 국어, 영어 다 과목별로 썼고요. 화성고에서 정규권 아이한테도 부탁을 했고, 3개고에서 정규 1등 하는 아이한테도 부탁을 했고, 세마고 아이한테도 부탁을 했고, 북일고한테도 부탁을 했는데 북일고는 A4로 7장을 써줬더라고요. 학교뽕이 엄청 들어가 있어서. 네. 그래서 궁금하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저도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시키는 일들이 딱히 이해되지 않고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도움 덕분에 1학기 때 내신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믿고 뭘 쓰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3학년 기말고사가 빨리 끝나고 시간이 많을 것입니다. 그 시간에 친구들과의 추억을 쌓는 것도 좋지만 미래를 위해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네. 이것만 보면은 화성고 졸업한 서울대 의대 합격생 수기 같은데 지금 1학년 2학기 지금 기말고사 준비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아이한테 딱 맞는 진도에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예비고1이다 보니까 예비고1이라는 어떤 불안감을 조성하는 타이틀을 쓸 때는 딱 지금밖에는 없습니다. 너 이제 고등학교잖아. 너 이제 고등학생이야. 중학생 아니야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좀 공부의 의지를 불태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도랑 딱 맞지 않더라도 개별 진도를 한다든지 팀 수업을 한다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혹은 저희랑 같이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공부는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봉투에 있는 상담 신청서에 재원생 어머님들도 써주시면 되고요. 궁금한 것들 혹은 바라는 점들 혹은 고민들 써주시고요. 그리고 비지원생 어머님들도 우리 애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 좀 써주시면은 저랑 그리고 이규준 원장님께서 다음 주 초까지 연락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또 접니다. 저는 주로 이동탄에 있어요. 이동탄에 있고 이제 지금 현재 1학년, 2학년 상위권 학생들, 고등학교 상위권 학생들 생기부도 이제 같이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뭐 힘듭니다. 반포 쪽이랑도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라서. 근데 이동탄 프로그램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설명회가 뭐였죠? 과학 설명회였어요, 그죠? 아까 좀 교통 정리가 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리자면은, 틀리면은 아니라고 얘기해 주세요. 자, 일반고를 가서 우리 일반고도 고려하고 있잖아요, 그죠? 일반고의 왕이 될 것인가? 그죠? 예당고, 반송고, 동탄고에서 왕이 될 것이냐, 아니면 화성세마에 가서 또 상위권을 노려보고 갈 것이냐, 그걸 고민하고 계신 상황인데, 그냥 제 경험으로는, 여태까지 경험으로는 과학이 준비가 안 됐다. 노베이스라고 해도 겨울방학에는 통합과학이랑 물리화학 둘 중에 하나는 이수를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내용을 배우고 가는 게 좋아요. 자, 지금 현재 물리화학 두 개가 한 번씩 다 돌아갔다 라고 하면 목표를 어디로 잡으시면 되냐면 겨울방학 끝날 때까지 2학년 2학기 과정까지는 한번 보고 간다. 그리고 고1 여름방학 때 3학년 1학기 과정을 끝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그게 정리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합과학을 안 했다라고 해도 겨울방학 때 통합과학만 하면 2학년 준비 언제 하지? 이게 아니라 통합과학을 하면서 좀 쉬운 수업이라도 화원이라든가 물원이라든가 한 과목을 붙여서, 그래서 겨울방학에는 최소 2과목은 커버하고 간다. 그 다음에 좀 돼 있다라고 하면 보통 좀 많이 들어요. 지금 아까 그 수기를 썼던 친구도 저희가 수업을 화학을 4시간, 물리를 4시간 이런 식으로 깔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성세마 그 통과 수능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통과 좀 어렵게 나오는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물리화학 이렇게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은 이제 과학이 좀 불안하니까 생물은 언제 열어요?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시키죠. 생물은 조금 나중에 해도 됩니다. 예전이랑 좀 달라요. 예전에는 생원에 유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유전 파트가 이제 살짝 독립되어 있는 상황이라 생물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유전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 상황이라 생물은 조금 후순위. 지구과학은요, 그거는 웬만하면 안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동탄 멋이죠. 저도 여기 올 때 좀 막혀서. 일단 이동탄의 프로그램의 특징. 자, 이동탄은 고등학생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한 180명 정도 있는데 중학생이 한 30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이제 고1, 고2 고등학생들이거든요. 수학 수업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반들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여기는 화세국 4%. 여기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여기 탑권 학생들이 있거든요. 지금 2명입니다. 급 안 되면 안 넣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은 미적투 심화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고, 지금 이 친구들 시험을 보면 공수원이나 공수투가 이제 뭐 화성이나 세마 선배들이랑 비교했을 때 크게 밀리지 않는 상태. 그래서 안정적으로 4%를 준비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반입니다. 여기 담임 선생님이 이영표 선생님인데 서울대 수학과 출신이고 지금 화성고 1학년 S반 탑반을 맡고 계세요. 탑반이 7명이거든요. 이번 중간고사 때 모두 1등급 나왔습니다. 그리고 북일고 특별반도 맡고 있고, 그래서 요 반은 지금 여기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요 2명이 좀 빨라요. 빠르기도 하고 건실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 끝나고 나면 공수투 실전 심화를 했고 공수원 주제별 심화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얘들이 공수투를 했더니 또 공수원이 또 불안해해요. 그래서 공수원 주제별 심화로, 그래서 힘들어하는 부분 위주로 좀 할 거고, 여기 잘못 나왔네요. 여기서 미적투 심화를 했는데 여기 기하를 좀 볼 겁니다.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4주 동안 기하를 좀 볼 거예요. 그래서 기하의 비중이 조금 높을 거고, 저희가 4시간 반 수업인데 기하의 비중이 한 3시간 정도 차지할 거고, 공수원 주제별 심화는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S반 여기서는 미적분2 개념이 끝나서 복습할 겁니다. 4주 동안은 이거 복습하고 애들이 힘들어하는 파트가 있어요. 쭉 진도는 개념을 가르쳐야 되니까 진도는 쭉 나가는데 애들이 이쪽 부분은 계속 밀리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 뽑아서 주제별 심화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확통 개념을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수업은 그 시간대가 맞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기하를 듣고 싶다. 나는 확통을 한번 들었다. 나는 기하를 한 번 더 듣고 싶다. 그럼 크로스해서 들을 수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했던 과정을 복습하는, 여기도 마찬가지 했던 과정을 복습하는, 그 다음에 여기가 약간 특징적인 반이었는데, 저 여름방학 때부터 미적분 1 대수까지 진도를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수동적인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적분 1까지 진도 나갔는데 공수원 센을 시키면 정답률이 60%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좀 수동적으로 공부했고 의지도 별로 없었던 친구들을 좀 불안하다. 미적분을 할 때 이제 나머지 정리나 이런 게 필요하니까 해보면은 새까맣게 까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공수원을 다시 한번 시켜보자.
그래서 진도 나간 친구들을 대상으로 공수원, 공수투를 스파르타로 좀 달려서 공수투를 마무리하고 있는 상태인데 역시나 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팀장이 들어가서 얘네를 차근차근 좀 가르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반이고, 여기 이제 기말고사 끝나면 이제 함수 파트를 좀 남겼습니다. 함수랑 유리함수, 무리함수 중요 파트를 좀 남겨서 여기 합류하시면 이 반을 들을 수 있는 상태예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수토에 박상빈 쌤, 여기 굉장히 저보다 시끄러운 선생님입니다. 저보다 시끄럽고 막 고함 지르고, 근데 애들은 깔깔깔깔 대고 좀 재밌게 수학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선생님이고, 이 선생님 수업이 끝나면 애들이 안 가요. 수업이 끝나고 애들도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좀 선생님이랑 뭔가 좀 더 하고 싶고 숙제하고 가고 싶고, 그래서 이 수토반에 이제 저희가 개강을 하는 반인데, 이 반엔 그 공수원을 나가고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좀 공수원이 지금 좀 불안해. 옛날에 좀 나갔지만 공수원이 불안해. 그래서 난이도 자체는 올림포스 고난도는 어느 정도 보시면 되냐면 일품이랑 비슷한 난이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교재가 워낙 다른 학교들, 상위권, 그러니까 화세북 라인보다는 그 밑에 그룹에서 엄청 많이 쓰는 부교재거든요. 그리고 학교 시험에서도 EBS 교재이기 때문에 학교 시험에서도 반영을 많이 하는 교재라, 그래서 이 교재로 쭉 한번 8번 쭉 나가는 형태로. 근데 공수원을 처음 듣는다라고 하면 조금 힘들 수 있고요. 한번 봤다라고 하면 충분히 재밌게 수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 다음 주 초반까지는 조금 바빠요. 저도 이제 반포에 한 10개 정도의 설명회가 좀 남아있고, 그게 끝나고 나면 이쪽에서 화세북 쪽에 설명회가 좀 남아있는 상태라 그걸 이제 기획하느라고 조금 바쁜데, 근데 지금 수학과 재원생 대상으로 뭐 수학만 듣고 있든 과학만 듣고 있든 둘 다 듣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도 학생들이랑 어머니들이랑 같이 뭐 원하면은 이제 어머니 따로 학생 따로도 하긴 했었습니다만, 이제 저는 역할이 그거거든요. 저는 되게 보수적이에요. 제가 화성고 가서 잘할 수 있을까요? 야, 그럼 북일고 가. 화성고 가서 잘할 수 있으면 북일에서 1등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최종 결정을 할 때는. 근데 그 전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너도 어디 가서든 화성에서도 1등 할 수 있고. 근데 마지막 학교 결정할 때는 제가 보수적이 돼야 맞는 것 같아요. 학교 결정할 때는 저 되게 냉담하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좀 많이 삐지시고 애들도 삐지시는데, 그거는 뭐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이거 공부해야 되고 이거 공부해야 되고 이거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요새 일동탄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준환쌤이나 평수쌤 통해서 이렇게 와서 이제 상담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동탄에 있는 친구들도 상담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선배들은 어느 정도 공부했고 학원 과제 말고 이런 거 공부해야 돼. 그래서 제가 세미나 때 했던 거니까 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계획을 같이 세우는 거죠. 그러면 보통 카톡방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수학 담임쌤도 들어오고 송재범 원장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저도 들어가고, 뭐 저희 뭐 화성을 가겠다 그러면 화성 담당쌤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 카톡방이 매일 공부한 걸 인증하는 형태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신청서 있으니까 신청을 해주시면. 자, 그 다음에 과학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동탄에서만 열립니다. 일동탄은 기존에 나가던 반들이 진도가 좀 뻑뻑한 상태라, 이동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물리. 자, 물리는 뭐다? 이과면 피할 수 없다. 그래서 물리를 좀 오히려 나 물리 한번 들었는데 드랍했어. 물리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 오히려 이걸 좀 들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중등과학 다지기. 자, 이게 작년에 지금 한백중앙, 그 다음에 가온, 여기서 막 1.0 찍고 있는 애들이 이걸 들었어요. 저희는 사실 과학이 좀 안 돼 있는 친구들이 한번 정리해서 가자라는 느낌으로 저희가 오픈을 했었는데, 근데 작년에 오히려 이 시기에 막 할 게 없어요. 과학이 막 그냥 기존 그거밖에 없고, 또 애들은 중학교 과정을 좀 불안해합니다. 내신이 워낙 좀 쉬웠기 때문에, 게다가 리마인드를 좀 한다 생각해서 그때 작년에 한 26명이 이 수업을 들었거든요. 저희 기준보다는 좀 잘하는 애들이 좀 꼼꼼하게 좀 수업을 들어서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 파트도 있습니다. 생명과학 수업이 아니고요. 생명과학 수업이 아니고 통합과학에 있는 생명과학을 중등과정이랑 연결해서 수업을 하는 건데, 듣지 마세요. 물화가 단단하게 돼 있다 그러면 괜찮아. 근데 물화도 안 돼 있는데 나 생물, 나 의사. 아니에요. 그냥 물화부터 하세요. 이거는 물화가 단단히 돼 있고, 생물은 또 내가 좀 두드러기가 있어. 뭐 유전 파트 맛 좀 보고 싶어. 그러면 들으시고, 아니면 듣지 마세요. 자, 그래서 거기 신청서 있는데, 뭐 신청서는 저랑 송재범 원장이랑 훈여 원장이랑 같이 공유할 테니까, 뭐 거기에 이제 상담 필요하신 내용, 그리고 그 상담 신청서 맨 아래 편지 쓰는欄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너무 좀 약간 근자감에 빠져 있다던가, 아니면은 공부를 좀 스타트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모른다던가, 그런 내용들 적어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부터 전화 드리면서 상담 일정 잡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 남으셔서 하셔도 좋고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